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일요일날 잘 쉬고 계십니까? 저도 오전에 자전거 라이딩하고 와서 하나 올리고 시험시험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어저께는 도저히 짬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초안만 보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네, 아이고 뭐 이걸 들었네. 네, 자 아무렇게나 마시는 커피 마시면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소름주의 2015년 가격으로 폭락 마이너스 60%을 예고하는 719페이지짜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어휴 무시무시해라. 2015년 가격으로 하락한대요. 서울아파트가.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60%예요 잠시 있다가 엑셀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박범계 장관이 나와있네. 근데 부동산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하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납셨네요. 네. 자 일단 댓글을 볼게요. 댓글 어저께 부담돼 갖고 볼게요. 호계님께서 엘리언님 신기루에 대한 분석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이 쇼킹할 듯한데요. SBS 비즈의 방송 내용은 정부는 잘못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신기루처럼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입니다. 방송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유세곤님 엘리언님 채널 시작할 때부터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댓글 달게 되네요. 흐흐 항상 유익한 자료로 재미있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블란돈이 뭐예요? 네. 일단 정님께서 엘리언님 국책연에서 집값 하락에 대한 강력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뤄주셔요. 네, 국책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아까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책연구원인데 거기는 뭐 이것저것 많이 연구할 거 아니에요.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의뢰를 하겠죠. 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기네요. 안순호님 숙제는 진짜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오늘도 솔직히 피곤해 갖고 한숨 자고 싶거든요. 그래도 끼역끼역 그 719페이지 700 몇 페이지야. 이제 719페이지 그거를 이렇게 빨리 한번 쭉 훑어보고 읽지는 않고 그 다음에 결론만 부각시켜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솔직히 우리는 결론만 보면 되잖아요. 안순호님 오늘 넘기면 안 되는 기사 더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하루 이틀 늦은 그 캡처해 놓은 거 제가 보통 캡처를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영상 만들어야지 하고서 했는데 그게 막 밀리더라고. 워낙 댓글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캡처해놨다가 또 다 버리기도 많이 버려요. 잠깐 목이 잠겼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어저께 막판에 한 11시인가에 어떤 분 댓글을 그날 넘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뉴스가 좀 휘발성이라서. 근데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거는 솔직히 며칠 있다 해도 되잖아요. 너무 쪼지 마세요. SBS 비지에서 국책연구소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집값이 신기루라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집값 부추기는 기사 내면서 한편에서 이런 보도 내는 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폭락이 다가왔다는 뜻인가? 상투가 다가왔다는 뜻인가? 보고서 또한 700쪽이 넘는다고 하니 미리 준비했다가 시간을 맞춰 낸 거고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 연구 기간이 딱 1년이에요. 1년 동안 연구해갖고 이번에 딱 낸 거예요. 왜? 이제 상투가 다가온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보는 실거래가 지표로도 그런 징조가 8월, 9월, 10월 요 사이에 진짜 상투가 나올 것 같아요. 역사적인 상투. 35년 동안의 상승이 마감하고 앞으로 제가 주장하는 거는 8년 폭락인데 미래에셋은 20년 폭락한다고 그러고 박성 총재님은 30년 폭락한다고 그러고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국책연구소가 신기루라고 했대네요. 신기루. 개폭락 폰지 사기랍니다. 와, 폰지 사기도 나왔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답글에 대한 댓글도 막 다 있는데요. 오늘 바빠서 뉴스 못 봤는데 소식 감사합니다. 안순영원님. 이분도 저녁 늦게 봤대요. 주소 복사해서 붙였는데 글이 사라지네요. 엘리나님보다 더 심란한 소리 했답니다. 제가 심란한가요?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게 제가 금치거를 안 정해놔도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티지 있죠. 뭐 금리 0.25% 인상 이런 거는 가끔 가다가 무슨 대부업 광고인 줄 알고
유튜브에서 차단단으로 등록해갖고 제가 풀어줘야지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링크를 갖다가 하면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팔랑기님, SBS가 웬일이래요? 태양건설이 뭐 아니었나? 뒤끝 장렬, 건설사 사주를 위해서 일한 언론 잊지 말아야죠. 제이 원더하마님, 저도 봤어요. 무책임한 놈들이죠. 호계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에 떠넘겨 강력 비판, 집값 급등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 기사 내용은 부동산 가격을 19, 20년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짜여진 기사이며 심리적 지선을 만들고 폭락을 막아보려는 의도로가 보임. 여기 또 19년, 그러니까 15년까지 하락한다고 겁을 주고서 실제로는 한 19년, 한 1, 2년 전 정도로 좀 낮추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기사 결론은 신기루가 없을 것이다 이네요. 동의합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보니까 기사는요 신기루예요. 근데 이제 SBS에서의 기사가 신기루는 없까, 겁먹지 마라, 안 빠진다 이거예요. 그 김인만 부동산 소장이 얘기하는 게 그렇더라고. 저도 언뜻 지나가서 봤는데, 윤님께서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글도 쓰여 있다는데 국제연구소에서 그럼 여직 뭐하다 잊어서. 맞아요. 제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신파 쪽 글 결론에, 저는 결론만 오늘 다룰 거예요. 나중에 다른 거 그 719페이지 중에 한 서너 페이지만 다룰 거예요. 결론만. 나중에 중간중간은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제 자료랑 같이 나중에 방송을 만들게요. 일단은 결론만 봤는데 진짜 심파 쪽으로 해갖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진짜 나라 걱정하는 우국천정의 심정이 막 들끓어오르는 이 투기 세력도 다 때려잡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순호원님, 일단 기사보다는 보고서 내용의 초점을 2015년 수준, 즉 현재의 3분의 1 가격으로 하락, 그리고 형사법 연구 포함의 의미, 이 보고서를 왜 지금 발표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SBS가 굳이 보고서를 다룸으로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었어. 그러니까 SBS는요 약간 형사법 연구 719페이지짜리를 언급을 하면서 약간 디스예요. 정부 정책 잘못했다는 거 막 한 다음에 그렇지만 안 빠질 거라, 이런 식이더라고. 저도 뉴스는 대충 봤거든요. 그 김인만 연구소장. 그리고 여기서 왜 일반 그 부동산 연구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형사법 연구원에서 했는지 내용을 쫙 보니까 제목만 봐도 이거 엄청난 이 단군 이래 최대의 이 범죄 집단이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그래갖고 지금 법이 너무 미비해 있다. 다 때려 잡아야 된다. 다 구속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이제 보완해 나가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뭐 무슨 세무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이것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주안점은 이걸 주관하는 데가 또 형사법 연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기는, 이거는 법을 뭐랄까 정비를 해야 된다. 지금 너무너무 빈틈이 많아가지고 투기 세력, 작전 세력, 그 다음에 뭐 공무원, 국회의원, 뭐 연기금, 펀드 죄다 투기꾼이 됐다, 이제 이 내용이더라고. 테이크다운님께서 형사법 연구 포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형사법 연구 포함이 아니고요. 형사법 연구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는 이제 법률을 다뤘고, 그 다음에 금융, 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런 거는 또 이제 다른 연구기관이 약간 이제 뭐랄까 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포는 형사법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사법 체계를 해갖고 나중에 2년 3년 후에 아파트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세력들이 구속되고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법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펀드, 금융기관, 엄청난 많은 구속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일본이 91년에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요. 91년도에서부터 20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조폭도 구속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조폭도 개입되어 있었고, 정치, 그다음에 뭐 보험사, 은행, 그다음에 정치인, 그래갖고 막 줄줄이 사탕으로 구속됐었어요. 그럼 막 시리즈로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일본 보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서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90도 각도 인사하면서 막 책상 위에서 막 뭐 고개 숙이고 있고 막, 그거 보셨죠? 그게 나중에는요 시리즈로 나왔는데, 막 조폭도 막 그 등에 문신한 애들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등에 딱 이렇게 문신되니까 용 문신돼 있고. 근데 왜 일본 조폭이 야쿠자가 왜 한글로 착하게 살자 이게 써있지? 하여튼 그래요. 자, 지금부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원문이에요. 원문 제목이에요. 제목. 렛대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잘 보세요. 제목이 시장 질서예요. 시장 질서. 지금 이게 완전히 폰지 사기 아사리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이. 그래서 시장 질서 확립, 뭐냐면 법률을 제도해갖고 다 구속시켜. 이 주장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주체를 보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석구 외예요. 외. 그러니까 이 강석구 그 옛날에 영화배우 아니었나? 영화배우? 강석구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주관이 형사법무정책이라니까. 나머지 이제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보세요. 여기 왼쪽을 볼게요. 주관 연구기관이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협력기관은 하청에, 그러니까 보조에 보조. 여기가 큰 거야. 국토연구원. 왜냐면 여기서 부동산에 무슨 데이터 이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했어요. 주관은 뭐냐면 형사법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 잘못하면 이거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부동산 때문에. 이거 빨리 그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좀 살려보자 하면서 을조리는 진짜 심파 쪽 이런 연구 719페이지의 마지막 그 결론에 이 심파 쪽 눈물 흘리는 이런 결론이 있다는 게 내가 놀랐다니까. 오늘 막 아까 피곤해도 그 자전거 솔직히 많이 탔어요. 허벅지가 땡기는데 마지막에 이제 강동구로 넘어오려면 저 구리 암사대교로 넘어야 되거든요. 거기 올라가려면 죽어. 다리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도 저 강남 잠실대교 일 것처럼 엘리베이터 좀 만들어주지. 자, 하나씩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내고 넘어갈게요. 제출문에 뭐 써놨어요. 자, 국문 요약을 잠깐 볼게요. 국문 요약. 이렇게 볼게요. 연구 배경, 한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현 정부가 20차례 넘게 했는데 국민 불신이 심하다. 특히 토지공사 LH가 뭐 미공개 투기해갖고 국민 불신이 심화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부패 가능성. 공적 부분의 부정부패 가능성. 1. 공기업 이와 공생하는 민간 펀드, 기업 등의 시장 교란 가능성. 지금 작전. 저는 펀드가 작전했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야, 진짜 기업들과 펀드에서도 작전을 그렇게 했나 보다. 안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719페이지 이런 게 포함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금, 재벌, 외국 자본 등의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 교란. 그 다음에 금융권에 의한 교란. 이게 뭐냐면 그 은행에서도 그 대출 한도를 이게 차주별로 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하니까는 자기랑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왕창 해주고 나머지들한테 우리 돈 다 떨어졌어. 이랬다 보니까. 왜냐면 지점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한테 100% 가든지 상관없어. 골고루 가든지 한 명한테 몰아주든지 상관없어. 그 지점에 한두만 있으면 돼. 이제 이게 나중에 차주별로 이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금융권 시장 교란이 있었다니까. 이런 걸 아마 포함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혼란. 뭐 중과세 했다 말았다 하면서 시장 교란. 그 다음에 임대사업, 공공임대사업자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공공임대에 참여하면서 시장을 교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악용, 남용한 시장 교란. 이거 허위 거래 있잖아요. 자전거래, 허위 거래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치인 또는 관료. 지금 벌써 나오고 있죠? 그래갖고 한 명 지금 누구지? 이름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 국회의원 여자 그 아버지 땅 때문에 뭐 했잖아. 근데 이게 그 KDI에 근무하면서 그게 입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가능성. 부패 및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장 교란 방지 가능성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정책 방향 뻔하지 뭐. 그다음에 시장 질서 확립, 즉 법을 만들겠다, 법을 재정비하겠다 이거예요. 보니까 범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법이 한 3분의 1이 법이야. 3분의 1도 넘어요. 한 절반이 법이야, 법. 그다음에 부동시장 안정화 도모. 안정화라는 게 뭐예요? 하락이라는 뜻이 하락. 우리가 점장 얘기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됐다는 게 알고 보면 하락이에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래? 2015년으로 돌아가던데잖아요. 마이너스 60%예요. 이때 엑셀로 계산해 볼까요? 진짜 60%인가? 그 다음에 투기 세력 근절해야겠다. 그 다음에 투기 세력에 의한 불로소득을 사회의 환원 뺏어버리겠대. 뺏어야 돼. 부동산 뻥튀기 갖고 먹은 놈도 꼭 그냥 징역만 살이면 안 되고 돈을 뺏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그 다음 볼게요. 또 여기도 이제 정책 제안을 해서 이제 제안을 어떤 식으로 제안했나 볼게요.
1, 2번 세 가지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거에 대한 주택정책 및 산업조세 분야에 대한 제안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 아직 안 생겼죠. 부동산 감독원, 그러니까 둘 다 없어요. 지금 분석원이나 감독원 빨리 만들어서 역할을 제거하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은 만들겠네. 가속도가 붙겠네요. 빨리 만들어야 돼. 우리 금융감독원인데 왜 부동산 감독원 없냐고. 그리고 엘리엇 좀 채용 좀 하면 안 되겠니? 무료로 해줄게. 무료로. 내가 진짜 작전 디렉터 실거래가 다 조사를 해갖고 내가 다 까발릴 수도 있어 진짜. 그 다음에 부동산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재 안 당하는 데가 많은가 봐요. 미비된 게 많대. 그래갖고 그런 업종이나 영역을 다 법으로 정해서 대상화 해갖고 뭐 법도 적용시키고 과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대응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시스템을 좀 확립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정책에 대한 공감대, 국민적인 공감대, 여야에 대한 공감대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수행한 건데 금융정책, LTV, 그 다음에 거래 관련 정보 공유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공적 보증기관의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막 함부로 막 보증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크로, 그 다음에 뭐 온라인 뱅크, P2P, 대부업. 왜냐면 부동산이 폭락하면요, P2P, 그 다음에 온라인 뱅크, 그 다음에 대부업. 여기서 망해갖고 사람들 다 진짜 빚덩이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런다고요. 장기 팔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번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행. 얘네가 주포예요, 주포. 형사정책 분야, 펀드의 부동산 투자 관련 법제 정상화. 펀드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뭐가 다 안 됐나 봐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등의 기금 증식 사업에서 주택 관련 사업 전부 삭제. 이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금들에서도 지금 부동산 투기 하나 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민간투자법상에 주택 관련 사업 전부 삭제.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완전히 깡패야. 무슨 공산당이야. 그 다음에 상속 증여 이런 데서 특혜성 조세 감면제도 전면 폐지야. 이런 거, 진짜 너무 공산당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몰수 근거 마련. 막 땅 뺏어버린대요, 이제. 공적 정보 제공 또는 인터넷 게시금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카페나 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제공 뭐 이런 거 인터넷 금지한대요, 이제. 게임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한국부동산원 지금 옛날에 감정원 통계지수 및 가격공지 관련 업무 전면 삭제. 우와! 야 이제 일주일마다 우리가 부동산원에서 일주일마다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맨날 주간 단위 얼마나 올랐다는 거. 그게 솔직히 펌프질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막 광화문 사거리 전광판에 막 아파트 몇 주째 상승 어디가 안양이 몇 프로 올랐다니 그걸 해갖고 무주택자나 아니면은 청년들한테 막 가슴 벌벌 해갖고 막 쫓기듯이 사야 되는, 그게 다 언론들이 작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자기네들 비싸게 팔아먹고 하려고. 그런 거를 전면 삭제하재요. 이 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진짜 무서운 데네.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옛날에 이양복인가? 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막 소리 질렀는데 그거를 누가 듣고서 이제 신문 기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게 공산당이 싫어요가 아니고요. 나는 산에 곰 산단이 싫어요. 무섭잖아, 산에 곰이 사니까. 그 다음에 나는 곰사탕이 싫어요. 사탕 있고 딸기 사탕 있고 귤 사탕 있고 그런데 거기다 곰사탕도 있었나 보지. 그게 맛이 없었나 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한 5개인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게 나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20년이 됐네.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니까. 이고 싶은 마음이라 이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결론. 719페이지 중에 결론만 본 다음에 오늘 조금 내용이 걸려요. 왜냐면 지금 텍스트를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잘 보세요. 자, 제가 일부러 읽으면서 메모를 쳤어요. 안 그러면 이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자, 보세요. 결론. 기업과 법인의 상당수는 부동산으로 있고 연기금과 금융회사도 부동산에 기반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조차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이 형성돼 있다.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면 온 국민이 기뻐해야 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평가가 명목에 대해서 행해준 거야. 그러니까 라면을 100원짜리 1000원짜리 라면을 만원 10만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자산 증식됐다, 이런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추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숫자의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자산은 그대로인데 자산의 평가 가치만 갑절 이상으로 뛰어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 가치만 올라버리는 결과라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진짜 벌써 심파적으로 나가죠. 잠시나마 부자가 된 환상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경제도 성장한 것 같은 착시가 생기고, 라면을 1,000원짜리를 10만원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부자가 되고 경제가 발전한 것처럼 착시 현상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실수 또는 부정부패를 감추고 싶은 공직자들로서는 또 잠시라도 생색낼 수 있어 좋다. 야, 우리 부동산 올라갔고 경제성장률이 몇 프로가 됐고, 와, 건설 경기가 살고 막 이래가지고 세수도 얼마가 늘어났고 나 잘하고 있지? 라고 한 걸 수도 있고, 또 기업은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데 부채가 상대적으로 줄어요. 왜? 자산 가치가 느니까 부채 비율이 줄은 거지. 뭐 10억이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부채가 10억, 부동산이 10억이었는데 이게 20억이 됐어. 그러면은 50%였던 부채 비율이 30%로 줄어들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심파조 보세요. 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안다. 이 현상이 거품이고 환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연사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그 웅면대가 그랬는데 20년 전에 진짜 심파적이죠. 누가 다 읽어봤나? 그러니까 그분도 안 읽어보고 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뭐 있다는데, 진짜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다 이런 식이야. 야, 형사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우리나라 부동산 지지가 얼마나 썩었고, 폰지 사기고 펌프질이고 작전 세력이 그 탄탕 해먹겠다고 하는지 얼마나 그 느꼈으면 이렇게 심파적으로 나갔을까. 진짜 그 독일 문법주의적인 그런 형사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경직된 현 시점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실질소득의 한계와 시간의 경과로 인해 그 가격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쵸? 언젠가는 꺾일 거예요. 보세요. 알만한 사람은, 근데 알만한 사람이 얼만한 거죠? 알이 계란, 타조 알은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메추리 알은 조그맣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얼만한 사람을 알만한 사람이냐고. 라고 잠깐의 조크를 했습니다. 아재 개그 했습니다. 또 못 알아들어. 또 이게 설명해줘야 돼. 이거 조크였다는 거야. 안 그러면 한참 있다가 20분 있다가 웃는다니까. 자, 환율, 금리 둘 중 하나만 정상화되거나, 결국 뭐냐면 환율이 정상화가 뭐예요? 환율이 1,300원, 1,400원 이렇게 가거나, 금리가 0.5%에서 2%, 3% 이렇게 가면 어느 하나로 정상화되거나, 또는 실물 경기가 침체되거나, 그러면 찰나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야. 아, 이게 신기루였구나. 신기루. 여기 지금 뉴스나 조금 뭐 댓글에도 보니까 신기루 얘기 나오는데, 저도 SBS 비즈 잠깐 지나가서 봤는데 뭐 신기루처럼 해갖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썼냐고 막 김인만 소장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보세요. 찰나의 환상. 지금 올라서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한 9천 몇백 세대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고가가 막 나. 근데 거기서 한 10채, 20채 거래됐겠죠? 나 나중에 그게 60% 빠져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9,500세대 중에 한 30채 거래가 됐어, 상투에서. 나머지 9,000 몇백 세대는 60%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거기서 눌러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분만 좋다 만 거예요.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라고요. 찰나의 환상이. 그리고 정상화되면서 겪게 될 비극적 결말을 애써 부정하며 다들 현재 매달리고 싶을 뿐이다. 이 연사 목소리 높여. 그만할게요. 말이 정상화이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폭락이라는 뜻이에요. 주택 소유자들의 명목가치도 반토막 날 뿐더러. 와, 이제 드디어 반토막이 나왔어요. 야, 어떻게 형사정책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이런데 법대 나와가지고 이런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고시 패스해갖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반토막, 무슨 신기루, 찰나, 기업 자산도 반토막 나고 국민연금도 반토막 나게 되며 이른바 동학개미 웃는하며 널뛰고 있는 주식시장도 반토막 나게. 야, 이제 주식도 반토막 나는데, 어저께 제가 고버스 얘기했더니 그럼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면 고버스는 2배 오르는 게 아니라 4배 오르는 거죠. 4배. 그쵸? 1억이 2억 되는 게 아니라 1억이 4억 되는 거예요. 수익률 2배니까. 야, 쓰나미처럼 이어지는 경기 하락 국면을 맞게 되면 결국 국가신용도 반토막 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은 부동산 신화의 몰락에서 비롯한다. 계속 이렇게 할까요? 재미없어요? 주식은 투자자 개인이 담당하면 된다요.
주식은 안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 지들끼리 먹고 지들끼리 깨지면 돼. 문제는 주택이나 상가는 다르다. 권리관계가 껴있고 특히 세입자가 껴있대요. 세입자는 나는 아파트 소유도 안 했는데 왜 올랐다가 빠지면서 내가 길거리에 쫓겨나냐고. 왜? 역전세나 깡통세난이 엄청난다니까. 부동산 폭락하면. 개인 파산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국가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는 거래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1년이라는 짧은 연구기간 연구했대요. 야, 이거 1년 딱 연구한 다음에 요번에 딱 냈어. 그것도 형사정책, 형사법률정책 이런 데서. 뭔가 지금 싸한 분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락의 시계가 되게 빨라진 거예요. 근데 이 연구에서 이제 막 조사를 해가지고 까발린 거야 지금. 정부 잘못하고 법이 잘못돼 있고 투기 세력 잘못돼 있고 갖고 허점 정도만 드러난 큰 그림이라도 그려낼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근데 이 연구 결과로 이제 이 다음 문제 보세요. 골 때려요. 이거 보고 웃겨 죽겠어. 볼게요. 이 연구 때문에 비극적 상황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폭락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발표함으로 인해서. 왜냐면 안 팔려던 사람도 이 719페이지를 읽어보고 아뜨 한 다음에 10채 중에 2채 팔아야 될 거냐? 내일만 팔아야 될 거냐?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야. 아니면은 살려준 사람도 좀 기다릴까? 야, 이거 무슨 반토막 난다는데? 그것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박범계 장관 얼굴도 나오고. 야, 근데 이 비극적 책임이 이 연구의 연구자들에게 전가될까봐 우려된대. 이거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가 거품이었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폭락인데 이 연구조사를 발표했든 안 했든 어차피 폭락할 건데 이 연구 때문에 조금 빨라졌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폭락에 대한 내 자산이 반토막 났다는 건 네 책임이라고. 네가 까발려가지고 부동산 폭락했다고 책임을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집주인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갖고 좋았어. 더블 나갖고 좋았어. 새 더블 나갖고 좋았어. 야, 드디어 우리 아파트가 이제 제값받기 시작했다. 했는데 이 연구 때문에 다시 떨어졌다는 원색적인 비난에 직면할까 두렵다. 야,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 쓸 정도면 진짜 폭락이 가까운 거네. 엘리엇이 폭락한다고 안 해도, 박승종재가 30년 동안 폭락한다고 안 해도, 미래셋이 20년 동안 폭락한다고 안 해도, 이제 진짜 이게 내가 볼 때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엘리엇이 8년 빠진다는 거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8년 빠지는 걸로 안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야, 이거 완전 심파조네. 무슨 야, 이걸로 우리 엘리엇 구독자들이랑 같이 우리 연극 하나 만들까? 연극? 저 광화문에다가, 아니 대학로 거기다가 연극 하나 빌려가지고 내가 악덕 투기꾼, 엘리엇이 악덕 투기꾼 해갖고, 안순호님은 경찰.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환상을 조금이라도,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연사로 할게요.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할 것인지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와, 여기서 2015년이 나왔구나. 이따가 제가 엑셀로 계산해 볼게요.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마이너스 60% 나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마이너스 60%예요. 저는 마이너스 25%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아니면 멸사봉공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이실직고할 것인지를 냉정히 선택해야 된다. 지금 위정자들이 뭘 숨기고 있어. 그 다음에 작전 세력들도 지금 자기네들 한탕 챙기려고 펌프질해서 막 올렸는데 지금 못 팔고 있어. 거래가 안 돼갖고. 근데 역사 앞에 이실직고 하래요. 연구진만의 오해와 착각이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틀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불길한 연구나 이 전망이 맞으면은 우리 파국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고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처음에는 의심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다 보니까 진짜래. 방향이 점점 명확해졌대. 국가 위기급의 공공부패 상황이 우리나라를 국정농단 사태와 부동산 가격 급등 사태를 이끈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야, 얼마나 썩었으면 이 정도로 얘기하겠지? 야, 이거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 연구도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국가 전복을 하려고 지금 이따위로 글을 쓰고 있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공적 기능의 붕괴 가능성,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게 끝이네요. 국민들의 몫이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다. 왜냐면 이게 몫이 뭐냐면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누군가 그래서 몫을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현재도 부패 자산을 처분하여 차익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언론이 지금 부동산 펌프질하는 게
다주택 투기 세력들, 거대한 카르텔, 언론사, 그 다음에 정부 뭐 기관, 그 다음에 뭐 펀드, 그 다음에 금융권, 다주택 투기꾼들,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부동산 유튜버, 폭등론자 유튜버 있죠? 제가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뻔히 아는, 그 사람들이 차익을 남기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팔고 있다니까 지금 거래가 안 돼가지고, 호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서 누군가 한 명 던지면, 자기네가 작전이 무너진다고, 일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여기서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얘기하는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빠지는 게 아니라 후다닥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직하게 이실직고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냉정히 말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무슨 법률 만들고 무슨 세무 뭐 그다음에 뭐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정직하게 이실직고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고 빨리 사과하고 뭐가 지금 부실이 있는지 어디가 숨겨져 있는지 정치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까지 조사한 것만이라도 빨리 밝혀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대요. 냉정히 말해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야, 이거 진짜 심파조였네요. 자, 거기서 잠깐 나온 그 차트를 보면요,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19페이지 중에 차트도 많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이제 방송하려고 여러 개 캡처를 해놨는데, 보시면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있죠? 이때 2008년 여기. 이때 무너진 나라가 있고, 안 무너진 나라 있어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얘네들은 안 무너졌고, 네덜란드, 미국, 제가 맨날 얘기하는 미국이죠. 여기 스페인. 여기 스페인이 파란색이거든요. 요거요. 파란색. 우리랑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거. 여기 회색이 미국이고요. 미국 서프라임. 자, 요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아파트랑 전국 주택, 주택이고 뭐 이렇게 차트가 몇 개 있고,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 요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엑셀을 할게요. 엑셀이 제일 재밌어요. 자,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3개 단지예요. 103개 단지 25만 4천 세대예요. 시총은 513조 되고요. 거의 한 30% 차지해요. 전체 서울 아파트에서 30%를 차지해요. 워낙 센 놈들이니까 평균가는 20억 2,300만 원. 20억이 넘어요. 워낙 비싼 놈들이니까. 그래갖고 여기가 2015년도에 지수거든요. 제가 만든 거예요. 명목 지수예요. 요거는 지금 오늘자 어제 아침까지 데이터 엑셀로 이거 대신 이거 실거래가면서 이거는 무슨 호가가 아니에요. 이건 실거래가 지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2015년으로 돌아가면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2800이 1200 되니까 2800이 이래서 1400 되면 반토막이죠. 근데 1200이니까 그것도 더 빠지겠다. 자,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이꼬르 예 나누기 예. 그 대신 여기다가 F4를 누르면요,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거든요. 이거는 이 분모는 고정된 거예요. 분모는 안 변해야죠. 그 다음에 빼기 1 하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57.3%예요 12월까지 빠진, 그러니까 12월처럼만 빠진다면 57.3, 57점, 57.2, 50.8, 57.9, 68.2, 58.2, 59, 59.3, 59.6, 60, 60.3. 평균 대충 한 60% 빠지는 거 맞아요? 이거 실거래가예요. 그럼 못 믿겠죠? 그러면은 아파트별로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헬리오도 있고요, 게레블도 있고요, 뭐 고레일도 있고요, 여기 뭐 화곡 푸르지오, 강서 힐스테이트 이런 거 있어요. 그 대신 여기에 그 재건축한 거는 제가 다 보정해갖고 수익률로 만든 거예요.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X표 친 거는 지금 멸실된 거. 고독자이 같은 경우는 멸실됐다가 고독 이게 자기가 한 4단지인가 2단지인가 몇 단지 됐죠. 그 단지 재건축할 때까지의 그 시가총액이랑 고독자이 입주한 이후에 시가총액이랑 제가 시가총액 보정을 해서 지수를 다 만든 거예요. 그 대신 제일 밑에 있는 이편한 신촌, 센트라스, 옥스파크힐, 얘는 2015년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 다른 데는 재건축이지만 얘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냥 빌라도 싹 밀어버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분모가 없어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락률을 볼게요. 여기에 제가 400개 단지를 다운받잖아요. 그 중에 별표가 있는 거는 스탑 100에 포함된 거예요. 제가 소팅하기 편해서 그 400개를 안 하고 지금 103개만 소팅해 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106셀이네요. 104셀부터 106셀이니까 딱 103개 맞아요. 자, 그러면 2015년 지금 2015년 1월로 한 거예요. 자, 하락률 볼게요. 자, 이꼬르
이꼬르 예 나누기 예 마이너스 1 하면 수익률이 나오죠? 마이너스 수익률. 자, 이꼴 할게 딱 하니까 마이너스 62.8%예요. 3%예요. DH 아너힐은 재건축할 때까지 포함을 하면 그 단지의 평균이 61.3%라니까 그 평형별로는 65%도 있을 거고 55%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시가총액을 다 더한 다음에 한 거예요. 지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카피를 떠가지고 여기까지 쫙 할게요. 여기 분모 없는 거는 그냥 뺄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61%도 있고 58%도 있고 뭐 56%도 있고 61%도 있고 44%도 있네. 고독 자이 같은 경우는 44%밖에 그러니까 오를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위를 할게요. 자, 순위는 왜냐면 이거 소팅을 제일 많이 오른 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놈, 제일 덜 떨어진 놈 하려고. 자, 이꼬르 랭크라는 함수를 쓰면 순위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자, 얘의 랭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대신 또 F4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되면 이 구간은 분모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엔터를 딱 치면은 60등이래, 60등. 얘 DH 아너힐이 60등이래요. 그 다음에 얘는 34등이래. 62등이래. 이렇게 했대요. 계속 카피 떠서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1등까지 있겠네. 100등까지 있겠네. 100등까지. 왜? 이편한 신촌 센트라스 옥스파크힐은 데이터가 없다니까. 2015년에는 데이터 그냥 빌라 막 지금 공사 중이었어. 자, 순위를 제가 매길게요. 이렇게 해갖고 해가지고 덜 빠진 데부터 할까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1등부터 딱 소팅이 됐죠? 자, 소팅이 됐습니다. 볼게요. 한남 더힐이 제일 못 올랐으니까 제일 덜 빠지는 거예요. 왜? 비싼 놈이잖아, 얘는. 그쵸? 600세대. 여기 세대수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 2차, 삼성 아이파크, 이촌 LG, 고덕자이, 타워팰리스, 자양 더샵 이렇게 쭉 있어요. 쭉 가다가 1등 한남 더힐, 10등 대치 성경 1, 2차, 20등 55.3%,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30등, 레이크 팰리스 57%, 40등, 반포 아리팍 58.2%, 50등 신천 파크리오 마이너스 60%, 60등 DH 아너힐 70등, 반포 경남 다 지금 멸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한 64%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멸실된 이후로도 다른 아파트들은 올랐는데 얘네는 못 올랐잖아요. 멸실돼 갖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80등 신천 미성 마이너스 63%, 그 다음에 90등 선사현대 마이너스 64.9%, 꼴등 100등 월계시형 마이너스 72%. 이 얘기는 뭐예요? 월계시형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2015년 1월 이후로 오늘까지 제일 많이 오른 게 월계시형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중에서. 고세나도 있고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강동구, 가락상용, 성산시형, 삼익그린 2차, 전농 크래시, 반포미도 1차, 헬리오, 솔베뉴, 명일솔베뉴, 영등포 푸르지오, 선사현대, 역삼런키, 그라시움. 어휴, 진짜 많네. 여의도 시범아파트 관악드림. 자, 지금까지 쭉 봤죠? 이런 엑셀 계산한 사람 봤어요? 야, 대단하죠? 어쨌든 이걸 꼴등부터 해야 돼. 꼴등부터 해갖고 이렇게 100등부터 해갖고, 자, 요거를 하나 캡처를 해놓을게요. 캡처해서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오늘 방송하는 거 자료 원본을 그대로 올리잖아요. 차트랑 요것도 같이 올릴게요. capture. 자, 캡처했어요. 요 화면 그대로 캡처해서 올릴게요. 80등까지만.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질, 그러니까 지금 동안 많이 오른 그 20개 아파트가 되겠네요. 자, 차트로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가격이 2015년이니까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만 치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빠지는 얘기. 이렇게 마이너스 60% 지금부터. 그러면 마이너스 30%만 빠져도 반대면에 나가고 차압 들어오고 경매 들어가고 막 그럴걸요. 은행에서 일부 상환시키라고 나오고 기한이익 상실돼 갖고 갚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 50%만 갚으세요. 이런 전화 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5파가 끝나가지고 지금 조정파가 시작되려는데 딱 이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719페이지짜리가.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7월달까지 돼 있었는데 8월달부터 8, 9, 10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시계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해외 시장도 좀 불안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넣어 놓을게요. 이것도 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실제로 KB 전국 주택이랑 서울 아파트 전국 주택을 보면요, 91년 4월달 보면요, 제가 지금 지금 상투 패턴이 지금 91년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이때 몇 프로 빠졌다고요? 이때 50.2% 빠졌다니까. 50.2%. 일본은 20년 동안 빠졌는데 우리는 8년 동안 빠졌다고. 근데 하락은 거의 비슷해요. 50% 마이너스 48%. 이거는 제 데이터가 아니라 KB 데이터예요. 이거는 그 대신 물가 반영한 거예요. 근데 아까 시가총액 100개는요, 물가를 반영 안 했는데도 마이너스 60%라니까. 왜? 워낙 세게 올랐으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많이 빠질 거예요. 얘가 물가로 환산했을 때 50% 빠진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100개는요, 물가를 반영하면 아까 봤듯이 60%가 아니라 70%, 75% 빠진다는 얘기예요. 물가까지 반영하면. 왜? 물가가 한 10몇 프로 잡아내릴 거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물가가 오를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거, 지금 5파동의 끝은 2006년 말 버블 세븐이 무너질 때 3파동의 끝과 1파동의 끝인 91년 5월달 일본 무너질 때, 그때 노태우 일기 신도시 직전, 여긴 서프라임 직전. 근데 파동이 2년 전 동월비의 보조지표가 지금 거의 다 왔어, 지금.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 줄고, 여기서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 줄고, 상당히 똑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통계학에서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이 생산 가능 인구 25세 이상의 지금 올해 상수치고 내년부터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다른 나라도 보니까 주가랑 아파트랑 거의 동시에 무너진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 니케이 상수치면서 부동산 상수치였는데, 이때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가계부채, 민간부채, 기업부채 합쳐서 210% 된 거. 일본도, 이건 30년 전이에요. 우리보다 30년 전 1991년, 이건 15년 전 2007년도 전후로 해서 미국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박살이 났는데, 하필이면 보니까 특히 가계부채가 이때는 위험했다. 기업부채는 별로 아니었는데 어쨌든 민간부채도 많았다. 스페인도 거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주택가격 지수가 박살이 났는데, 아까 보셨죠? 제일 많이 빠진 거? 제일 많이 오르고 제일 많이 빠졌어. 아까 6개 나라 보여줬잖아요. 형사법무정책연구원 719페이지짜리 거기 차트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때 기업부채랑 가계부채랑 합쳤을 때 207%다. 근데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주는데, 가계부채 106%, 기업부채 210% 합쳐서 220% 가까이 된다. 220%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거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719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1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신파조로 신기루처럼 사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 미국 이거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다고. 우리도 솔직히 이때 우리는 이거 좀 작아 보이죠. 실제로 수익률로는 이게 좀 Y축을 얘가 좀 늘어나서 그렇지, 이거 엄청 커요. 그때 음마 42% 빠지고, 신축 도곡 렉술도 44% 빠지고, 목동 아파트 46%씩 빠지고, 용인 수지 대형 평수 막 60%씩 빠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불과 15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그 바닥이. 그래서 요 차트를 4개의 차트가 겹쳐 있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건, 이 방금 직전에 제가 영상에서 만들어 올렸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요 차트에 대한 4장의 각각 차트, 이거 진짜 이거는 금리까지 다 있는 거예요. 금리. 자, 마치도록 하기 전에 우리 한번 구루들의 전망을 한번 봅시다. 자, 박승 총재 30년 하락한대요. 영상 올렸던 거 사실 제목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20년 폭락한대요. 20년 미래에셋에서. 그 다음에 영국 캐피탈 서울 아파트 미래가 암울하대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일 공영방송, 거기서 한국이 30년 전에 일본을, 여기 보죠. 리피팅이죠. 리피팅. Japan's economic bubble collapse. 됐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in danger. 원래 이걸 때 독일을 읽을 때 단거예요. 단거. 히운다이. 현대 공사장에 가면 단거 히운다이. 맨날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읽고 다녔는데. 그리고서 과잉 하락 경향이라는 거. 왜? 버블이 해소됐는데 그거보다 더 빠져버리는 거야. 정상적인 거야. 그게 과잉 하락 경향이라는 단어인데, KBS 다큐멘터리 1991년 일본.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인사하는 거, 여기 고개 숙이잖아요. 인사하는 거, 이거. 이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 법무정책연구원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엄청난 많은 기관장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조폭들이나
유튜버들이나 구속될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를 암시한다고 봐요. 저는 이런 사태 일본이 그랬다니까. 야쿠자들 나와가지고 등허리에 막 용 그려졌는데 한쪽 구석지에 착하게 살자 한글로 써있는 거 봤다니까 내가 진짜.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제가 안드로메다 있을 때 다 지구 텔레비 다 봤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 아파트는 폰지 사기래요. 프랑켄슈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그랬어요. 퍼펙트 스톰에 의한 에브리띵 버블 터진다. 여기까지가 최근 기사였고, 다시 봐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2015년 가격으로 폭락한대요. 방금 엑셀로 계산해 보니까 60%야. 근데 72% 하락도 있었다고. 특히 성산시형 그다음에 어디지? 노원구 미미삼. 미미삼이었죠 그게? 뭐 그런 아파트들 72% 빠진다니까. 집금보다 2015년 1월달로 돌아가면. 자, 다시 댓글을 볼게요. 엘리아님, 신규류에 대한 분석 바랍니다. 이제 시킨 대로 했어요. 보고서 내용이 쇼킹할 듯한데요. 진짜 쇼킹했어요. 정부 잘못 부각시키고 신규류처럼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게 SBS 그랬다니까. 김인만. 정부는 진짜 잘못했대. 정부 기관에서도 정부를 비판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기주처럼 하락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 뭐냐면요. 2015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안순영원님 글 잘 찍어봐야 돼요. 오늘 넘기면 안 되는 기사가 더 있는데요. 오늘 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어저께는. 신기루 미러지죠. 미러지. 신기루. 영어로 미러지가 저기 미국이 있잖아요. 그 미국이라면 안 그러고 하여튼 2차 대전 때 전투기 그 중에 미러지라는 걸 기억이 나. 왜냐면 어렸을 때 막 그거 뭐 몇천 원 주고 사갖고 막 비행기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뭘 이것저것 만지는 걸 만드는 걸 좋아해. 만지는 것도 좋아해. 더듬는 것도 좋아하고. 오늘 새벽에도 와이프한테 자다가 등짝한테 맞았어요. 더듬지 좀 마. 방송에서도 더듬더니 왜 새벽에도 더듬어? 원래 근데 더듬는 거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부끼리는. 그만. 39금 부추기는 기사 뭐 보세요. 이런 보도 내는 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찌찌뽕 안수동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시계가 지금 되게 빨라지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폭락이 더 빨리 급하게 올 것 같아요. 막 천천히 빠지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한번 꼭지치면 그냥 45도 각도로 떨어지는 거야. 700쪽이 넘는데요. 719페이지 봤어요. 개폭락 폰지 사기랍니다. 안수동원님 점잖은 입에서 이렇게 개폭락이란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엘리언님보다 더 심란한 소리 했답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저보다 더 심란하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뭐냐면 이거 아니었고 여기 이거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글도 쓰여 있다는데 국책연구소에서. 그럼 여기 뭐하다 이제 와서 이거 제가 이 눈물샘 자극하는 거 같잖아요. 막 아까 제가 이 연사 맺힙니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웅변대회도 나갔었다니까. 우리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면접을 봐요? 그래갖고 얼굴에서 잘리더라고. 왜냐면 연사 할 때 학교 대표로 나갈 때 좀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나가서 막 이 연사 이래야 되는데 별이 5개 그 아저씨 닮은.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나봐요. 그 아저씨 닮아갖고 안 된대. 그러더니 나중에 KBS 공채 개그맨 공채 13기인가 거기서도 떨어지고. 잘생기면 안 된대요. 말이 안 맞네. 양다리.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는요 중간중간 받아서 한두 번 두세 번 자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세부상을 할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에 진짜 심파적으로 진짜 막 너무 무섭게 써놔가지고 저도 겁나네요. 자, 겁나니까 저희 커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돼 있네. 네.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재밌네. 이렇게 컵에다 대고 소리에 대면 이런 놀이 장난 많이 쳤는데 이 컵이 비었으면 나는데 이게 컵이 좀 있어요. 이거 아직 있어요. 이거세요. 아무렇게나 먹는 커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숙제, 저 이제 마음이 후련하네. 숙제 마친 것 같아. 계속 저거 해야 되는데, 안진성님이 숙제 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 10명이 넘어요. 숙제 내주신 분이. 근데 제가 캡처만 몇 명, 한 두세 건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군데군데 그것 좀 해달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미처 그걸 다 못했었고요. 까만 애는 이제 버리겠다. 얘 초점이 맞는데 한참 걸려. 왜냐면 이 배경이랑 옷이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얘네들은 그래도 민지랑 민영이는 초점을 잘 잡어. 그래서 괜찮았는데.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